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한 의과대학 정원 문제, 과연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진영에 속하신 분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좀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죠. 냉정하게 어떤 문제를 바라보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도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선전선동이 굉장히 쉬운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든 간에 좀 차분하게 따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분위기가 참 덜하죠. 덜하니까 적극적인 그런 경우가, 뭐 좋은 말로 보면은 좀 흥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의사 문제, 의사 수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는 미국에서도 이제 아주 명문에 속하는,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있었던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하고 지금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죠. 김세직 교수의 연구 논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대개 쓴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생산성에 대한, 생산 함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세직 교수가 주장하는 중요한 그런 가설 가운데 하나가 5년마다 1% 하락 법칙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그런 이제 가설을 제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는데, 김세직 교수가 이 생산성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아마 9월 29일일 겁니다. 중앙일보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썼죠. 그 제목이 의사 수가 한국에는 절대 수는 적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량은 세계 최고다. 그 주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생산 함수란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대수는 적지만 한국의 의사들이 1인당 자본 장비율, 그러니까 좋은 그런 의료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 수의 절대수는 적지만 한 사회가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 총량 규모라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대단히 학구적인 그런 분석을 칼럼 위에 실은 겁니다. 그 칼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중앙일보에 실렸던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9월 29일자 그 칼럼에 달린 댓글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경제학자가 제3의 관찰자 입장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의료 사태 문제를 발신한, 제가 볼 땐 거의 최초의 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오늘 또 한편에 굉장히 중요한 그 9월 29일 글에 이어선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하니까 10년 뒤에 의료 서비스량을 전망하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 공급량을 전망한 겁니다. 근데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제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솔로의 성장 모델, 생산 함수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칼럼의 제목이
작은 제목은 10년 뒤에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한가? 그걸 이제 그 가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예, 칼럼 제목은 의사를 늘리지 않더라도 한국은 자본 증가로 의료 공급이 수요를 앞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 9월 29일 날 거래에서 한 단계 더 남아가지고 결국은 의사수 부족 문제라는 것이 지금 정부 측이 주장한 것 10년 뒤에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의사를 늘려야 된다. 그 주장을 검증한 겁니다. 과연 10년 후에 의사수는 부족한가? 이 가설입니다. 그 가설을 10년 동안 연평균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율,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율, 의료 서비스 공급 증가율을 추결한 겁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연평균 의료 서비스 수요는 얼마 증가하느냐? 최소 1.3%에서 1.9% 여러분들 증가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1.9%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을 때 1.3에서 1.9%가 연평균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율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공급량을 조사를 한 겁니다. 공급량은 평균 3.2%가 늘어난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2.5%가 늘어난다. 그 최악의 상황을 공급량이 최소일 경우 일어나기 힘든 경우죠. 최소 가정을 하더라도 2.5% 정도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연평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 수요량 추계치하고 의료 공급량 추계치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의료 수요량 추계치는 최소 1.3에서 최대 1.9%, 의료 공급량은 최소 2.5%에서 평균 3.2%.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 공급량이 의료 서비스 수요량을 초과하는 겁니다. 결론은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아니, 그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서울대 교수이고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학 분야에서 명문인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의사 수 절대수만 OECD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숫자, 노동력 투입도 고려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술 진보 그리고 자본 투입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김세직 교수가 의료 공급량을 추계하는데 의사 수 증가,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기술 진보, 그리고 자본, 그러니까 이 기자재, 의료 설비 기자재 투입한 자본 투입의 증가, 세 가지를 다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바로 최소 2.5에서 3.2%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 안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김세직 교수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 늦었지만 과학적으로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냥 단박에 이해가 되죠. 의료 기술의 진보, 의료에 대한 자본 투입량 증가를 고려하게 되면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그럼 왜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추계하느냐? 기술 진보와 자본 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